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며 종교의 정치 관여가 불가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통일교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교 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그 해법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까지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 먼저 통일교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책임감의 발로인가 결백의 의미인가, 이 부분은 일단 권혁우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사의 표명 자체가 뭐 곧바로 뭐 사실의 인정이나 결백의 증거로 해석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예. 그 전재수 의원님은 해수부 장관이시죠.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당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뉴스도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금품수수는 절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그렇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고 압수수색에서도 특별히 뭐 나온 게 없다라고 이게 나오는 거 봐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봉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통일교 의혹은 정권 차원의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게이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국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해당 인물이 이후 요직으로 승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적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사의 표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임과 무관하게 정권 차원에서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연루됐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개인선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했다는 그 부분은 이제 보도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 받은 정치인들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네, 명백한 편파 수사, 불공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뢰 혐의가 드러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국민의힘 인사들만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특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존립 기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권혁우 위원장님. 일단은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공정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민주주의 특검은 검사 집단 항명을 했던 그 특검이기 때문에 이 시점도 참 유감스럽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야당 의원들 이렇게 여당이죠 지금은 우리 여당 의원들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 그 진위 자체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야 가리지 말고 직책 무시하고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앞서 증언이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사건, 권성동 1억 수사건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성역이고 여당 전 야당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먹잇감처럼 사냥하는 그런 특검의 이중적인 잣대를 국민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분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드릴게요. 관련해서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진술을 넉 달간 공개하지 않은 문제, 이 부분도 지적이 됐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직무상 판단입니까? 아니면 의도적 감축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번엔 권혁우 부위원님. 진술 공개 공개는 정치적 판단이라 수사 절차의 좀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사 절차의 문제다. 공개 시점만으로 의도를 단정하는 건 좀 어렵지만 예.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만큼 판단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백한 선거 개입 의도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윤영호 진술은 4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지금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의도적인 감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의도적 감축이다. 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예. 형평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이번 3대 특검이 대부분 별건 수사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네. 별건 수사가 뭐죠? 수사를 하다가 다른 어떤 혐의가 튀어나오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 도중 드러난 혐의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별건 수사 자체는 뭐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도 권성동 의원 사건과 같은 경우도 뭐 주요 원래 본령의 수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김건희 그 국정농단과 지금 내란과 관련된 그 3대 특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격가지로 좀 통일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차, 3차 특검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실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혐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3대 특검을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되거나 한 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별건 수사로 이게 진행이 된 것이지 원래 수사를 하려고 목표로 했던 그 부분에서는 나온 게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이 또 벌어졌고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성역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끝까지 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단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법원의 판단 부분은 제채고 오늘은 지금 통일교 의혹 관련한 유착 의혹 관련한 이야기니까요. 그거로 마무리 짓고 그나저나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요. 앞서서 한 발언과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발언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이 번복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네, 글쎄요. 추정적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진술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우 위원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한 장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증거로 다 한다라면 모든 사진 찍은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겠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으로 횡령 혐의로 또 공주에 몰린 사람이고 지금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과의 뭐 거래,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본인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300억 등록을 관리했던 인물 아닙니까? 예. 근데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두 분 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공통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나저나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정치인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인데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야권 측의 판키우이라고 보시는지 권혁욱 위원장님. 이게 전형적인 판키 물타기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고 지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계속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수사나 그런 내란 수사들을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보면 수사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는 게 순서고 진상규명이 목적입니다. 정쟁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이 먼저이고요. 예. 네. 정쟁 앞서서 사실 확인이 먼저다. 이봉준 위원장님.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 예. 네, 특검의 원칙이 뭡니까?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예. 지금 결과는 공정하지도 형평하지도 않습니다. 야당 인사들만 철저히 뒤져놓고 여당 인사들은 봐주는 이런 식의 수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예. 특검이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예. 지금 그 김건희 그 사건이나 권성동 1억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한 발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죠. 예. 아무리 털어도 나올 만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사가 그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앞서 투입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6개월 민중기 특검은 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이 항명 뭡니까? 사태를 겪었던 검찰의 지금 민낯을 보여준 그런 그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3차 특검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찰이 뭡니까? 특검이 특별검찰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는 게 특검 수사입니다. 예. 한 번 해서 안 나왔다고 해서 또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그러면 특검이 아니고 그건 상설검찰이죠. 그것이 상설검찰. 간단한 뇌물 수수혐의나 뭐 비리의 문제나 그런 거면 다르겠죠.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문제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은 프레임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뜨거워지고 계신데 두 분께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3대 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어쨌든 특검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조금씩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제2의 특검 뭐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준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미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이 커져 있습니다. 특검이 성공하려면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진영 편중을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원칙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특검은 이런 전제 조건 선행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특검을 해도 결과는 뻔할 것이고 나올 건 없다고 봅니다. 예. 권혁우 위원장님.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든 3차든 이 내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 성공의 조건이 분명합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조희대 사법부의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특검을 통해서 꼭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예. 특검을 해서 제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사법부 탓을 하고 사법부로 이슈를 돌리려고 하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독재적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사법부를 건드리고 어디 또 다른 입법부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절대 수용돼서도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자, 말씀이라고 여기 주제가 자꾸 벗어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간단하게만 짧게 해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뭐 사법부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내란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지기현 판사라든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차, 3차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네. 내란 아니라 내란 할아버지라도 그 사법부 틀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 입법부가 자꾸 과도하게 개입하고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법부가 내 나라에 관여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의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임 불신임은 아니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고 자 그나저나 종교단체가 지금 정황상 일단은 수사 상황이니까요.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권혁우 위원장님. 일단은 정치인들이 일단 당선이 되면 갑이 입장이 되지만 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또 종교의 힘이 절실히 좀 필요하고 악마의 유혹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통일 같은 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또 선거나 상황이 긴박해지면 그쪽에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하는 거고요. 통일교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평, 성지조성, 한일 해저터널, 여수 해양관광단지 등 막강한 이권 사업에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위 관계없이 불법적인 정교 유착은 엄정하게 규명하라고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 의원님. 네, 정치권 스스로의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조직 동원, 표 계산에 의존해온 구조 속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에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했고 종교도 정치를 활용했습니다. 잘못된 공생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통일교 관련한 의혹들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봉준 의원님.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이번 특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여야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정치권 전체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속한 수사와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 정치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혹시 생각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자, 이번에 권혁우. 네. 지난 9일째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셨고요. 예.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되 공공 영역과 맞닿는 순간 투명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앙은 자유지만 회계는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규모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재무제표 공시 의무와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한 별도 관리 보고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른바 300억 그런 현금 금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단체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정교유착 방지법 처벌 강화법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예. 공직자가 종교 행사에 정치적 발언이나 지지 요청을 금지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가중 처벌을 좀 받도록 하고요. 현금을 병제한 금품수수는 뇌물죄로 처벌하고요. 적발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의 적용이라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라도 정교 분리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봉준 회장님. 네, 정교 분리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제공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예. 공직자와 종교단체 간 후원과 행사 및 인사 연계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 예. 종교시설의 선거 활용에 명확한 금지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교 분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법안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짜고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